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움의 박주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수탐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거는 무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의외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니 어떻게 변호사님께서 누수탐지사 자격증까지 따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어떻게 이제 누수탐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예 좀 누수탐지사 공부를 했던 과정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부분들에서 제가 도움을 받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누수탐지사 자격을 당연히 처음부터 취득할 생각은 없었죠. 저도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었고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어서 다양한 사건들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도 누수 사건을 위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업무를 했고 이제 당연히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이다 주장하면서 누수 원인 밝히기 위해서 감정하겠다 하고 감정 신청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정 보고서도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감정 보고서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 봤을 때의 느낌은 보고서를 읽기가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보고서에 어떤 법리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익숙한 용어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됐지만 탐지와 관련된 어떤 누수 원인을 분석하는 감정인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좀 낯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청구 취지 변경도 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판결은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판결이 끝나고 나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소송을 잘 진행하긴 했지만 보고서 내용을 100%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다. 지금은 내가 운이 좋아서 잘 승소를 했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원고만 사건을 수임하는 것도 아니고 피고 사건을 수임할 수도 있는데 감정 보고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억울하게 판결을 받는 경우도 분명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누수 사건을 이제 수행하는 변호사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현장의 원인을 분석한 감정인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견을 분석하고 거기에 이제 비판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은 사실 감정인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던 법무법인에 좀 양해를 구해서 누수탐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이걸 막 검색을 해가지고 다행히 운이 좋게 이제 누수탐지 자격 취득반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거기에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를 좀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자격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론 수업하고 실습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첫날에 딱 모여요. 모여서 이렇게 보면은 형님들이 계십니다. 형님들이 딱 계시는데 인테리어를 이제 보통 전공하시는 형님들이 제일 많으셨고 마루와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형님들도 계셨고 정말 이제 형님들 중에 형님은 본인이 여러 채 빌라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마다 누수 사건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거 탐지업체 부르기도 뭐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등록하셨던 형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는 이제 아버지가 건설 회사에 다니는데 자기가 물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전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식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러 왔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저도 있었던 거죠. 변호사가 있었던 거죠. 다른 형님들도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첫날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변호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누수탐지 교육을 받겠다고 하니 형님들도 놀라고 이제 강사님들도 놀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죠. 이제 설명은 했죠. 나는 이런 사건들을 해봤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왔다 했더니 그러냐 하면서 이제 모두 이해해줬고 같이 굉장히 재밌게 이제 수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좀 이론 위주의 수업이 일단 좀 진행이 되거든요. 건축 구조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건축 구조에서 기인하는 누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1차적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론적인 또 공부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직수, 상수, 난방, 온수 배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각 배관에서 누수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특징적인
어떤 피해의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배관들의 소재, 뭐 PB 배관이냐, 뭐 강배관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배관들이 뭐 쓰이고 있고, 소재에 따라서 어떤 피해가 발생을 하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서 모여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약간 오프 더 레코드처럼 어느 지역에는 어떤 소재의 배관들이 많이 이제 사용이 돼서 집이 지어졌다. 그쪽 지역에 요새 누수 피해가 막 생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배관을 이제 어떻게 이 부속들을 연결을 할 것이고, 고칠 때 이거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 그리고 부속이 없을 때 다른 재질이나 다른 소재의 배관들로 이거를 변경을 해서 고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론적으로 이제 막 공부를 막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강사님들이 실제 뭐 배관 샘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조이고 저렇게 조이고 잘라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하는 것도 이제 실습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청음식 탐지기랑 그다음에 이제 가스식 탐지기 이런 것들의 뭐 작동 원리라든지 운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청음식 탐지기 이제 실제로 들어보신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들어보면은 막 쉬 하면서 막 바람 소리가 엄청 납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배관 주변에 이 청음식 탐지기를 딱 마우스라고 하는 걸 이제 딱 대게 되면은 소리가 확실히 변해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소리의 차이를 들으면서 누수 지점을 이제 탐지를 하는 거거든요. 청음식 탐지기라는 게 그 미세한 이제 소리의 변화에 따라서 누수 지점을 이제 특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운영을 해보고 경험이 있으신 탐지사님들은 그 약간의 미세한 변화를 잘 캐치해내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저희같이 이제 막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좀 어렵기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실습을 목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문제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문제가 없는 부분과 문제가 있는 부분을 마우스를 딱딱 갖다 대면은 분명 이제 소리 차이가 나는 것도 좀 느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식 탐지를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실습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가스식 탐지기 원리를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보다 이제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당연히 이 가스라는 게 뭐 질소 한 95%, 이제 수소 5% 이렇게 이제 혼합가스를 이제 탱크에다가 이제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혼합가스를 문제가 예상되는 배관에다가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배관상에 어딘가에 뭐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가스가 스물스물 새어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가스 탐지기를 통해서 이걸 이제 검출해내는 건데, 가스 탐지기에 생긴 걸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스 탐지기 앞쪽에 보면은 원형의 판이라든지 이렇게 네모난 판이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필라멘트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미세한 이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건데, 이 필라멘트하고 혼합가스하고 만나면 이렇게 타는 거예요. 타면서 이제 그 탄 냄새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냄새의 정도를 수치적으로 표현을 해서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치적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어느 특정 수치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삐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가스가 검출이 되었다. 이거를 이제 시각적, 청각적으로 이제 알려주는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배관에 가스를 넣어야 되잖아요. 직수, 난방, 온수 뭐 이런 것들 배관이 있는데, 이 배관에서 어디를 따가지고 어떻게 이제 가스를 넣어야 되는 건지, 가스를 넣기 전에 이제 압을 넣어서 물을 또 어떻게 빼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실습하게 되고 찾았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제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뭐 망치로 바닥을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문제된 배관이 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자르고 이제 보수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실습을 막 하게 되거든요. 탐지사 자격을 이제 실습하고 공부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법리적인 건 절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누수 탐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장비들을 좀 운영될 수 있고,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이거를 내가 모르고 뭐 보고서를 보니 내가 뭐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공부하셨던 이제 형님들도 굉장히 저를 좀 많이 챙겨주셨고, 제가 이제 그쪽에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미숙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좀 공부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해보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누수 탐지 방법 중에 이제 공기압 검사를 한다. 근데 실제로 이제 누수 탐지를 하려고 이제 감정인이 현장에 갔는데 공기압 검사를 한다. 감정인이 공기압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부속에다 연결을 해서 배관에다 연결해서 이제 공기압이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를 봐야 되니까 게이지 같은 걸 이제 연결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게이지를 이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부속을 좀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부속과 이 바늘이 달려있는 게이지를 연결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마감을 쳐야 돼요. 뭐 테프론을 이렇게 축축축축 감아가지고 기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게이지 장비 같은 것들도 그때그때마다 탐지 업체들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좀 소모품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깨끗하게 갖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가방에 막 넣고 여기저기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게 쓰다 보면은 뭐 테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밀성이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이지를 가지고 만약에 공기압 테스트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공기압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감정에는 공기압이 빠졌으니까 뭐 피고 세대 배관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잘못된 감정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수 탐지 방법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잘못된 감정을 막아낼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공부를 하길 잘했다. 그러면은 나는 어느 정도 이런 탐지 방법이라는 건지 이런 것들에 좀 이해가 있으니까 만약에 감정인이 현장에서 업무를 하더라고 이거는 조금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의를 제기해 볼 수도 있고 의심을 해볼 수도 있고 이제 비판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는 또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정확한 감정 결과라든지 원인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출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공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은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사건들을 수행하면서 보니까 사실 전체 누수 사건 중에 배관이 문제가 된 사건이 그렇게 또 많지 않습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건들은 뭐냐, 옥상 방수축 문제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옥상 방수라든지 뭐 화장실 방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건축 구조, 뭐 외벽에 균열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한 3분의 1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탐지사 자격증을 통해서 공부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실제로 누수 사건은 굉장히 정말 다양다종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런 다양한 이유들을 탐지해내거나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저도 공부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도 새롭게 나오는 사건들의 감정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탐지사 자격 취득 썰에 대해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